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진짜 알고 있는 것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 써보고 나면 어느 걸 더 공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분리해서 공부하고 다 외워졌으면 그때는 이제 어휘 문제집 뒷부분에 질문 파트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해더쌤입니다. 오늘도 엄마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어머님들 응원합니다. 제가 영어 리딩서와 어휘서 추천 많이 드려왔는데요. 어떻게 이 교재를 풀릴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보통 집에서 진행하는 어휘서라 하면 Essential English Word나 Reading for Vocabulary 교재일 텐데요. 엄마표가 가능한 이유는 어휘마다 이미지가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요. 한 단어당 어휘수가 많아서 전반적인 어휘 체계를 잡아주기도 좋습니다. 영어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진행하는 어휘 교재들은 아무래도 수준이 좀 있는데요. 한 의미더라도 세분화돼서 고급스러운 표현들을 배우는 단어나 책에서 쓰이는 생생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정작 기본 어휘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두 교재들을 사용하면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Essential English Words나 Reading for Vocabulary 이 교재는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휘 리스트가 짝 한 단어당 나와 있을 거예요. 이 교재들의 용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어휘를 채워놓는 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아이에게 바로 보여주질 않습니다. 대신 어머님이나 선생님이 보시고 하나씩 물어봐 주세요. 이때 시험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어를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안심시켜 주세요. 이렇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페이지를 아예 펼쳐놓고 아이와 이 작업을 했다면요, 아이가 그림을 먼저 확인하기 때문에 긴가민가 했던 단어 뜻도 바로 알아채 버릴 수 있습니다. 보여주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 단어를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어휘들로 분류된 단어들만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어휘책 수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이마다 수준은 다 다릅니다. 대신 어휘 교재 수준을 고를 때는 모르는 어휘가 40%에서 60% 정도 있는 어휘책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휘 리스트가 총 20개라면 모르는 단어가 8개에서 12개 정도이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요, 우리 어른들도 토플 복화 문제집 보면 아는 단어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준이 높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아무리 이 어휘를 들여봐도 잘 익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괜히 부담만 높아지고 어휘 공부라는 것에 대해 벽만 높아집니다. 어휘책의 수준을 고를 때는요, 아이들이 해볼 만한 책을 선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20개의 어휘 리스트 중 이미 반이나 내가 아는 단어예요. 그러면 나머지 반만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심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휘 공부 우리 몇 개월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할 것이거든요. 외국어에서 가장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 어휘와의 싸움입니다. 지금부터 진을 뺄 필요는 없겠죠. 어휘 문제집을 고르는 팁 꼭 활용해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어휘 공부를 해야겠죠. 그림과 뜻을 봐도 잘 이해되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진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한글 뜻이 더 쉽다면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한국어 뜻이 더 어려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 들어보자면 arrange라는 단어 뜻은 to put them in the right place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의 여러 뜻 중에 이와 같은 뜻으로는 배열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교재를 많이 사용하는 유초등 친구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에 나와 있는 예문을 꼭 읽고 넘어가야 합니다. arrange의 예문을 보면 Please arrange the words in order from A to Z 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씩 A부터 Z까지 자리에 놓는 것이구나 사진과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합니다. 이렇듯 어휘 공부한다는 것이 단순히 단어와 뜻을 매칭할 정도로 빨리빨리 외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문을 읽으면서 이 어휘의 뉘앙스를 파악해야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 이해하는 것도, 또 아이가 직접 이 단어를 써보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어휘 뜻과 예문을 익혔다면 바로 다음 장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푸는 것으로 가나요? 아닙니다. 이제는 시간을 들여서 단어 리스트를 익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휘서에서 문제를 푸는 것은 공부할 어휘들을 다 외우고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단어들을 이제는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스펠링과 뜻을 직접 써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면서 아이마다 잘 맞는 외우는 방법으로 단어들을 익히면 되겠어요. 만약 공부할 어휘량이 너무 많아서 잘 안 외워진다고 하면 한 과가 아니라 반 과씩 나눠 나가면 됩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파악이 되면 이제 아이가 인지하도록 도와줄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 리딩 공부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아이들이 단어 공부를 하면 순서대로 쭉 외웁니다. 그대로 눈으로 본 후 익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정말 아닌 것은 눈으로 본 것과는 다르지요. 그 차이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를 아예 꺼내서요. 처음부터 공부했던 것을 다 써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공부한 것을 기억해보게 하는 것이죠. 단어 리스트는 물론이고 뜻과 품사까지 쭉 쓰게 합니다. 여유가 된다면 단어로 문장 만들기를 해봐도 좋죠.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진짜 알고 있는 것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 써보고 나면 어느 걸 더 공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분리해서 공부하고 다 외워졌으면 그때는 이제 어휘 문제집 뒷부분에 질문 파트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려면 한 번에 한 과를 다 나가는 것은 어려워져요. 한 번은 새로운 어휘를 익히는 시간을 갖고요. 다른 한 번은 공부한 어휘 확인하고 문제 푸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적어도 이렇게 두 번은 나눠서 한 과를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어휘 문제집 열심히 집에서 풀려주시는데 나중에 다시 예전 거 돌아가서 어휘 물어보면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휘 공부는 여러 반복을 해줘야 합니다. 반복을 하더라도 그냥 눈으로 공부하고 넘어가서 문제를 풀었던 경우라면 다시 어휘 공부를 할 때는 마치 처음 보는 단어 보듯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한 번 공부할 때 조금 시간을 들더라도 꼼꼼하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모르는 어휘 위주로 반복해주면 실력이 쌓아갈 수 있는 어휘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려요. 핵심은 아이가 요령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머리를 써가면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요. 스스로 질문해 가면서 말이지요.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